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상한 역설과 마주합니다. 왜 항상 곁을 지키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할까요? 왜 용서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사람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그런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침묵하고 홀연히 사라져 텅 빈 공간 그 자체가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이 미련 없이 돌아설 때 문을 요란하게 닫지도 않고 강철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평온함으로 떠나갈 때 세상 모든 것은 당신의 부재를 중심으로 재편성되기 시작합니다. 왜 사라지는 행위가 경외심을 불러일으킬까요? 그것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당신의 절박함을 광고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례함을 겪고도 또다시 그 관계에 머무를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 공고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가치는 협상 가능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정치 이론은 읽지 않을지 몰라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풍요는 가치를 떨어뜨리고 희소성은 가치를 높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하려 할수록 당신이라는 존재는 시장에 넘쳐나는 흔한 상품이 됩니다. 반면 당신이 말을 아낄수록 당신은 세상에 몇 없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아첨꾼과 배신자로 가득한 군주의 궁정에서 이 법칙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 당신이 계속 머무를 때 그들은 당신의 인내심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날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을 잃은 결과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눈으로 본 것은 희미해지지만 온몸으로 느낀 감각은 깊은 상흔을 남깁니다. 당신이 떠남으로써 주는 충격은 당신이 애원하며 나누려 했던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낙인을 상대의 마음에 새깁니다. 모든 유해한 관계는 간단한 실험실의 실험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의 반응을 연구하고 고통의 양을 조절하여 다시 상처를 줍니다. 만약 실험용 쥐가 고통을 주는 레버를 계속해서 누른다면 과학자는 그 쥐가 학습 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위를 높입니다. 더 교묘한 거짓말, 더 날카로운 비난, 더 긴 침묵으로 당신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에 사과와 장문의 해명으로 답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다음 단계의 잔혹함을 행할 면허를 발급해주는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레버를 누르는 소리가 멈춥니다. 당신이 그 미로를 떠난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눈물도 연극적인 절교 선언도 없이 그저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그들이 예상치 못한 폭풍전의 정막처럼 말입니다. 순간 과학자는 실험의 대상이 됩니다. 사라진 변수를 찾기 위해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SNS를 새로 고침하고 옛 대화를 다시 읽어봅니다. 혹시 당신이 자신보다 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닐까 상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거울을 보고 이만하면 충분한 동반자가 아닌가라고 결심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맛보게 됩니다. 무례함에 대한 두 가지 결과를 관찰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당신은 관계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 상대를 추격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과 관계의 경계선에 대해 장문의 글을 작성합니다. 그들은 이모티콘 하나 혹은 한 글자로 답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철저함은 그들의 게으름을 정당화해 줄 뿐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휴대폰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대화를 지워버립니다.
대화창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은 이제 디지털 묘비가 됩니다. 침묵은 당신이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설교가 됩니다. 떠나는 것은 어린애 같은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조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신 영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국경을 긋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이곳은 나의 존엄성이 잠든 곳이니 침범하는 자는 오직 메아리만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것이 참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깊은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잔인해야 할 때 자비로운 사람은 결국 자비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잔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잔인함 역시 잔인함입니다. 다만 그것이 내면에서 일어나 보이지 않을 뿐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용서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지극히 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개적인 용서는 그들이 또다시 불이행할 값싼 신용대출과 같습니다. 조용한 용서는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현금과 같습니다. 빌려준 적이 없으니 잃을 일도 없습니다. 그 돈은 당신이 떠날 티켓을 사고 앞으로 나아갈 여정의 연료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집불통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완고한 돌은 흩어지는 모래보다 오래 남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한 발 물러선 것을 두고 드라마틱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혼란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당신이 계속 혼란 속에 머물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당신의 명확함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성숙하다, 자의식이 강하다, 심리 개임을 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비난이든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지 마십시오. 응답받지 못한 초대만큼 조종을 굶주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침묵은 토라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줍니다. 나는 왜 그런 대우를 견뎠을까? 내 안에 어떤 균열이 그들의 무게가 내 위에 자리 잡도록 허락했을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당신은 그 균열에 콘크리트를 붓게 됩니다. 그들이 똑같은 전술을 들고 돌아왔을 때 땅은 더 이상 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빵 부스러기를 던지며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잘 지내? 라는 안부 문자, 향수를 자극하는 밈, 당신의 생일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입니다. 각각의 빵 부스러기는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구워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것을 무는 순간 당신이 힘들게 얻은 존중은 증발해버립니다. 인내는 힘입니다. 그들이 굶주리게 내버려 두십시오. 마키아벨리는 행운은 여신과 같아서 대담한 자를 편애한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대담함을 시끄러움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가장 대담한 행동은 종종 물러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러섬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모든 것을 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을 성찰로 이끌거나 혹은 광기로 몰아넣습니다. 때로는 둘 다이기도 합니다. 만약 성찰에 싹이 튼다면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수확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만약 광기가 피어난다면 그들은 이야기를 왜곡할 것입니다. 당신은 냉혈한이고 이기적이며 한 번도 진심인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당신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당신을 악당으로 만드는지 주목하십시오. 그 속도는 애정으로 위장했던 그들의 본래 동기가 통제였음을 폭로합니다. 어떤 우정과 사랑은 한 번의 떠남을 겪고 살아남습니다. 상대방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을 수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멋진 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암호로 당신이 지키는 문을 통해 그들을 맞이하십시오. 다른 이들은 개과천선을 약속하지만 결국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속은 그들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는 것은 당신의 평화를 담보로 청구서를 발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의 구경꾼들, 공동의 친구들, 호기심 많은 동료들, 비판적인 친척들은 각자의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가 아닌 헤드라인에 근거하여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소문 위에 세워진 명성은 밀물 앞에 모래성과 같습니다. 당신은 내륙에 요새를 짓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계절이 이야기꾼들을 걸러낼 것입니다. 당신의 요새 안에서 당신만의 주권적인 의식을 실천하십시오. 기술, 지식, 신체, 그리고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한때 뒤섞인 신호를 해독하는 데 쓰였던 에너지는 이제 당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몇 달 후 그들이 당신의 SNS를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떤 저격글도 암호 같은 한탄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모욕보다 더 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 없이도 언제나 번성할 수 있는 존재였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라. 떠나는 것은 이 격언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논쟁을 포기하고 스스로 기준이 됩니다. 증명된 가치는 반박할 수 없지만 논쟁의 대상이 된 가치는 언제나 할인될 수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물을 것입니다. 이건 그저 자존심 아닌가요? 답하십시오. 네, 건강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당신 영혼의 시장 가격을 알고 떨이 판매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겸손은 그 할인을 감지하는 포식자들을 끌어들입니다. 결핍이 시작되면 당신을 감정적 와이파이처럼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른 핫스팟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빌린 힘은 불안정합니다. 그들은 결국 연결이 끊길 것이고 당신이 사용자가 아니라 라우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개인 네트워크에서 방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를 혼란의 미로에서 탈출시키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내면의 요새를 짓는 또 하나의 견고한 벽돌이 될 것입니다. 떠남은 추방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외로움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동반자에게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동반자가 고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은 당신을 정련시킵니다. 다이아몬드는 광장이 아니라 깊은 땅속 압력과 어둠 속에서 형성됩니다. 당신의 빛이 의심 그 자체를 눈멀게 할 때까지 그림자 속에서 일하십시오. 당신이 돌아오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절박한 난민이 아니라 독립국가의 자격으로 돌아옵니다. 외교 관계는 재개될 수 있지만 조약은 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무역협정은 동정이 아니라 동등함을 요구합니다.
만약 그들이 새로운 협정을 위반한다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번에는 더 빨리 침묵 속에서 떠날 것입니다. 연습은 효율성을 낳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는 근육과 같습니다. 첫 번째 떠남은 인대가 찢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떠남은 달리기를 하기 전 스트레칭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당신은 독성이 균열을 통해 새어나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뛰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반사신경이 됩니다. 거리두기를 감정이 얼어붙은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들을 떠날 수 있습니다.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지뢰밭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고 경계는 선택입니다. 감정은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은 당신을 정의합니다. 선택이 감정과 충돌할 때는 선택을 우선시하십시오. 선택은 부식되지 않을 미래의 감정을 조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마키아벨리의 보석 같은 통찰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야망에서 다른 야망으로 나아간다. 먼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십시오. 무례함이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게 만들어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코 공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너무나 견고한 요새가 되어 침략자들은 첫 포탄을 쏘기도 전에 포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말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침묵으로 강제된 기준은 그 어떤 설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마침내 당신이 떠날 때 단 한 번에 깨끗하게 떠나십시오.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존중은 승리를 차지하기에 너무 늦게 도착한 군대처럼 당신의 떠나간 발자국의 흔적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이 헛되이 행진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왕국은 뒤가 아닌 앞에 있습니다. 계속 걸어가십시오. 충분히 오래 걷다 보면 당신은 거리에 대한 역설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렸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질수록 당신은 본래 당신이 되었어야 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비춰주는 손전등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싼 화폐였고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단 몇 푼에 저당 잡혔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영혼을 되찾았습니다. 복리 이자까지 쳐서 말입니다. 당신이 휘두르는 침묵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업장입니다.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질문들은 당신을 단련시키는 원자재가 됩니다. 당신은 각각의 질문을 녹여 새로운 강철로 벼려내고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두고 흥정하려 할 때마다 휘두를 칼날로 벼려냅니다. 당신의 새로운 경계선은 설령 그것이 정중하게 거절된 초대장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을 지키는 갑옷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예상치 못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젖은 옷처럼 당신에게 달라붙어 있던 만성피로가 증발합니다. 소진은 결코 업무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감정적 거머리들은 그 어떤 바쁜 일정보다도 빠르게 당신의 기력을 빨아들입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당신은 더 깊이 숨을 쉽니다. 잠자리에서 논쟁을 예행 연습하지 않고 잠이 듭니다. 고대인들이 에우티미아, 즉 쾌활한 평온이라 불렀던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일상은 운명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반응의 중독에 빠진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무적인 참여, 대신 의도적인 참여를 선택했습니다. 규율과 함께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한때 뒤섞인 신호를 해독하는 데 낭비되었던 정신적 대역폭은 이제 기술 습득에 투자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기에 배움은 중독성 있는 즐거움이 됩니다. 당신을 떠났던 사람들은 당신의 업그레이드를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호기심을 평범한 인사로 이장한 채 당신 주위를 맴돕니다. 사업 시작했다며? 여행 많이 다니더라. 운동 열심히 하나 보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손 닿는 곳에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탁월함이 당신의 새로운 성벽입니다. 어느 저녁, 당신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자세에 놀라 멈춰섭니다. 어깨는 활짝 펴져 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신감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하지 않는 기준이 만들어낸 물리적 현상입니다. 포식자들은 확신을 내뿜는 먹잇감을 본능적으로 지나칩니다. 당신은 조종자들에게는 맛없는 존재가 되었고 당신의 성장을 돕는 촉매제 같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긴 여정의 끝은 축하 파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문을 여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저 너머에는 무례함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숙달과 의미의 새로운 영토가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은 신발끈을 고쳐매고 짐을 조정한 후 하나의 영원한 깨달음의 위안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때 당신이 만들기를 두려워했던 그 거리가 지금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으로 이어진 다리가 되었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가치가 의심받을 때 연설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산소를 차단하십시오. 충성심이 흔들릴 때 애원하지 마십시오. 문을 닫으십시오. 그들이 마침내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렸을 때 그들은 또한 자신의 인격적 빈곤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훨씬 앞서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키아벨리가 암시했고 경험이 확인시켜준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동맹을 맺느라 바쁠 것입니다. 존중은 당신이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